안녕하세요. 엠비타 개발이사 전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엄청난 미움의 대상인 요물단지, 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 하면 달콤한 유혹부터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그거 되게 나쁜 성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달콤함 뒤에는 우리 몸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마치 맛있는 드라마 같다고나 할까요? 오늘은 이 당이라는 주인공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다뤄야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는지 마치 재미있는 탐정소설을 읽듯이 가볍고 유쾌하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다들 달콤한 상상 대신 건강한 호기심을 장착하시고 저와 함께 당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당에 대해서 너무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고 너무 많아지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당류 함량 정보집과 세계보건기구인 WHO 정보를 참고해서 신뢰도 있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당류 함량 정보집에서는 당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류는 탄수화물 중에서 단맛을 내는 성분. 자연당이란 자연적으로 식품에 함유된 당, 주로 곡류, 과일, 채소, 우유 등에 포함되어 자연에서 섭취할 수 있는 당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첨가당이란 식품을 가공, 조리 시 첨가하는 당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빵, 과자, 음료수와 같은 가공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맛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설탕, 액상과당, 물엿 등의 단순당을 의미하며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는 당이라고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연당에서는 별말이 없는데 첨가당에서 궁금하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즉, 이 첨가당, 단순당을 식품을 통해서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가 일어나는 당이라고 했는데 체내에서 당이 빠르게 흡수가 일어나면 뭐가 나빠?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만 가장 간단한 것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단순당과 같이 체내 흡수가 빠른 당류는 섭취하자마자 혈액 내, 즉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데요. 이 급격하게 올리면 우리 몸은 췌장에서 빨리 혈당 떨어뜨려야지 하면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겠죠. 이런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하게 됩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당연히 줍니다. 장기적으로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의 효과가 감소해서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자연당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과일에는 당이 있는 건 아는데 과일에 거부할 수 없는 맛있는 성분의 당이 있습니다. 과당이죠. 곡류에는 무슨 당이 있지? 네, 화학 명칭으로는 메가당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곡류를 입에서 계속 씹으면 우리 입속의 침의 소화 효소와 반응해서 단맛이 나죠. 네, 쉽게 엿기름을 이용해서 쌀을 식혜를 만들면 단맛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 가열해서 졸이게 되면 물엿이 됩니다. 이러한 그 당류 섭취량 중에서 자연당이 아닌, 즉 아까 말씀드린 첨가당, 단순당이 우리 국민은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까요? 자료집에 의하면 이 단순당을 우리는 60% 정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에서 보면 60% 정도는 단순당으로 섭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과당입니다. 즉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는 과당인데요.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는 당은 약 한 23% 정도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런 과일을 섭취하는 당 같은 자연당, 즉 자연적으로 식품에 함유된 당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공식품 중에 당류 섭취의 주요 공급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음료류가 약 32%로 당류 급원 1위였습니다. 여기 지금 둥근 그래프 보이시죠? 첫 번째가
음료로 32.2%로 당류 9번이었고요. 두 번째가 15.7%로 떡류나 빵류, 과자류였습니다. 요 음료와 과자류와 떡류, 빵류를 합치면 거의 절반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디저트, 아이스크림, 음료수 이런 거 다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어떤 분은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첨가당을 그럼 얼마나 섭취를 하는 게 적당히 섭취하는 것일까요? 자, 하루에 적당한 당류의 섭취는 개인이 섭취하는 열량이나 활동 운동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내가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섭취하는 총 열량의 10% 미만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되는지 좀 쉽게 계산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사무실 근무를 하죠. 그리고 과격한 신체 활동이 없습니다. 성인 여성의 하루 필요 칼로리를 약 2000kcal라고 하면 10%면 200칼로리인데요. 당은 1g당 4kcal 열량을 냅니다. 다 아시죠? 200kcal를 4로 나누면 첨가당 함량이 50g 내외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가공식품을 통한 단순당의 섭취량을 성인 여성의 기준으로는 50g 내외로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적정합니다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20대에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약 2,500kcal가 필요하니까 10%, 약 250kcal를 당으로 섭취한다면 60g 내외로 섭취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계산하면서 드시진 않잖아요. 자, 모두가 생활 패턴이 다르고 하시는 일도 다 다르시잖아요. 자,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나는 고된 육체적인 일을 하고 내가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지, 그러면 당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자연당을 좀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은 에너지원이니까요. 근데 신체 활동이 좀 많이 적거나 비만의 우려가 있으신 일반인이라면 이런 가공식품을 통한 첨가당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WHO 권고보다 아주 적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과도한 당의 섭취는 문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WHO에서는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자, 첫 번째,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WHO에서는 설명을 하냐면요. 단, 음료수나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당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할 때는 총 섭취량을 조절해서 권장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장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포함된 가공식품에 얼마나 어느 정도 좀 들어있는지 좀 감안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